대리인단 한 명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이 마이크를 휘수를 하는 거야. 이게 뭐 뺏는 장면까지 무슨 뭐를 봤는데 네. 변호사로서 지금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상당히 좀 우스운 모습이 연출이 된 거죠. 이제 증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 치열한 기세 싸움이고 예. 어떤 전략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변호인단끼리도 사실 합이 맞지 않아서 서로 이제 마이크를 뺏으려 하는 모습을 증인 앞에서 그리고 그 설득을 구하는 재판장 앞에서 보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일단 상당히 저 뒷모습, 저 지금 보시면 예. 저게 마이크를 그러면 주세요 그만 얘기하고 이거잖아요 지금. 예. 사실 지금 이제 배진환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증인이 이런 말을 할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쨌든 반대 신문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계속 신문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어떻게 보면 숨기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점점 구체화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가 이진우 전 사령관한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게 점점 구체화되다 보니까 다른 이제 대리인이 이제 그것을 마이크를 회수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연출된 거 아닌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예. 굳이 여기서 다시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수차례 확인이 됐었기 그건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이미 된 거다. 저는 뭐 이게 크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다만 이게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우 사령관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도 대통령에게 더 아까 유리하게 들어봤지만 작용할 수 있는 굉장히 것 아닌가. 자세하게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라는 생각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뭐 모면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뺏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이 명단에 열거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와 선관위 방향과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뭐 특별한 연관성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윤영세 장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은 거고요. 그럼 우리 변호인께서는 그 10명, 10여 명의 명단을 제가 지어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12월 6일만 하더라도 네, 제가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죄송합니다. 제기했지만 시간상요. 지금 제가 이미 다음 방첩사에서 질문을 똑같은 드리겠습니다. 명단이 확인됐다고 언론에 나왔던데요. 지인에게 비아폰으로 전화했을 때 비아폰을 보좌관에게 맡겨두고 청담동 몽중원 식당에서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제 지인들이면 뭐 여러분인데 혹시라도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는 게 생략하겠습니다.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신뢰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죠. 그건 그 기자한테 물어보시죠. 그렇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렇게 기사화됐겠죠. 민주당 의원과 전화, 카톡, 텔레그램, 기타 메신저를 이용해서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변호인께서 제 통화 있나요? 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강승필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더 진술의 신빙성 이걸 아마 그 문제를 좀 파고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근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상당히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에 우리가 국회에서도 질의를 준비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런 거 질문할 때는 제가 뭐를 물어봤을 때 예. 상대방이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예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B, C로 대답을 한다고 하면 A라고 할 때는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고 어떻게 반론을 하고 예. B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 같은 경우는 너무 1차원적으로 단순하고 홍장원 차장이 바로 객관적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반박을 하니까 뭐 죄송합니다까지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답변도 좀 궁색했지만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청중들이나 재판관들에게 보여준 그 태도도 상당히 불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니 당신이 메모를 썼는데 그거 메모를 흘겨 써가지고 그 보좌관한테 그 줘서 다시 쓰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보좌관이 그런 적이 없다는데요? 라고 아주 매우 객관적으로 질문을 하는 듯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홍장원 차장이 제 보좌관 몇 명 줄 아십니까? 3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 누굽니까? 3명한테 다 물어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뭐
모르죠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상황에서는 A, B, C 중에 제가 A한테 물어봤습니다라든가 아니면 3명 다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조금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오히려 소득이 없는 신문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이제 한 대목이었어요. 근데 저런 모습이 좀 오늘 눈길을 잡아서 많은 분들이 저 장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앞서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역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뭐 질문받고 답변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죠. 대통령님께서 아마 인지하고 계신 건 저희가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다음에 병력이 지금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는 아마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인지하신지 모르지만 제가 드렸던 기억에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전화 오시면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을 했겠네요. 그렇게 최초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끊어내라는 전화가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안주성 변호사. 네. 이진우 전 사령관이 어제요.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가 그런 질문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답변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통화를 했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굉장히 자세한데 그리고 또 대리인단 한 명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이 마이크를 휘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뺏는 장면까지 모습을 봤는데 네. 변호사로서 지금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상당히 좀 우스운 모습이 연출이 된 거죠. 이제 증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 치열한 기세 싸움이고 예. 어떤 전략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변호인단끼리도 사실 합이 맞지 않아서 서로 이제 마이크를 뺏으려 하는 모습을 증인 앞에서 그리고 그 설득을 구하는 재판장 앞에서 보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일단 저 상당히 뒷모습, 저 지금 보시면 예. 저게 마이크를 그러면 주세요 그만 얘기하고 이거잖아요 지금. 예. 사실 지금 이제 배진환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증인이 이런 말을 할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쨌든 반대 신문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계속 신문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어떻게 보면 숨기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점점 구체화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가 이진우 전 사령관한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게 점점 구체화되다 보니까 다른 이제 대리인이 이제 그것을 마이크를 회수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연출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 뭐라고 얘기할 때는 답변을 뭐 제한됩니다. 안 하겠습니다였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뭔가를 물어보니까 대통령에게 답변을 했다라면서 그때 당시 상황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 이게 그렇게 좀 이상하게 된 거네요, 조금. 이진우 증인이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이제 대리인이 신문하는 과정에서는 긴장을 좀 많이 내려놨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좀 불리한 신문은 하지 않겠지라고 당연히 그래 생각을 지금 하고. 저 장면은 뜻하지 않게 그렇죠. 벌어진 진술과 장면인 겁니까? 그렇죠. 그럼? 애초에 전략은 어쨌든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이진우 간의 어떤 통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통화가 있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나왔을 것인데. 근데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질문에서 그걸 얘기한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통화가 있었나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 취지를 간파하고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신문 자체가 조금 모호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전제 사실을 그냥 생략한 적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건 통화를 했다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좀 신문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종광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두 분 말씀하셨고 영상도 좀 나눠서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예. 굳이 여기서 다시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수차례 확인이 됐었기 그건 때문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미 된 거다. 저는 뭐 이게 크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다만 이게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우 사령관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도 대통령에게 더 아까 유리하게 들어봤지만 작용할 수 있는 굉장히 것 아닌가. 자세하게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라는 생각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뭐 모면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뺏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예. 특히 이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인 신문을 하는데 예. 그것이 과연 대통령의 그 변호 전략으로 유효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간 갑니다. 뭐 답변만 하십시오. 예. 이렇게 증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막 이렇게 자르는 모습들을 예. 재판관이 봤을 때는 뭔가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대답이 나오려고 하면 자르는 거 아닌가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예. 좀 안타깝게 봤습니다. 어제 저런 장면들이 좀 알려지면서 특히 이제 온라인상에서 저런 모습들이 많이 회자가 됐어요, 오늘요.